지역의 자연과 문화 보존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참여자들에게는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여행. 모두가 행복한 여행.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여행. 바로 생태관광입니다. 1,500만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이자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인 경남 창녕 우포늪. 약 10,000년 전 형성된 용암 대지 위에 뿌리 내린 숲인 선을 곧자발을 품은 제주 동백동산.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와 9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온곡 습지 탐방이 가능한 전북 고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명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는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생태관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생태관광이란 생태학과 관광의 합성어로 아직 표준화된 정의는 없는데요. 하지만 국제생태관광협회에서는 생태관광을 환경보호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생각해 자연으로 떠나는 책임있는 여행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태관광에는 대부분 자연보전, 환경교육, 지역 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즉, 생태관광은 자연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는 환경보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입은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관광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네, 생태관광은 일반적으로 대중관광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상지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잘 보존된 자연생태지역, 국립공원이라든지 혹은 안산시의 대송습지 같은 그런 곳을 가는 관광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의 문화와 생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쪽의 문화를 존경하고 생태계에 대해서 보존을 하겠다는 책임 있는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여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개 20명 이하의 집단으로 가는 것을 생태관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연 환경을 훼손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단체 관광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등장한 생태관광.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으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20곳을 생태관광 우수지역으로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은 물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참여자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생태관광. 한마디로 참 착한 여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안산시 대부도 역시 국내 대표적인 생태관광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부도의 생태관광 산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탁 트인 바닷길을 따라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안산시 대부도. 이곳은 2015년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부도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자연 환경을 활용한 즐길거리도 풍부한데요. 특히 1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광활한 갯벌, 그리고 서해안 최대 습지로 13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대송습지는 대부도의 보물창고로 꼽힙니다.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대부도를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도는 옛날부터 섬이었기 때문에 또 철새들도 많이 오고 또 여기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있어가지고 생태 관광지로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장소로 생각되고요. 특히 이쪽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이 세계 5대 갯벌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4대 갯벌에 속하고, 그래서 생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생물 서식지 경우는 앞서 얘기한 시아오를 대표하는 그 대송습지라고 하는 수도권 최대의 그 습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 탐방 입장에서는 우리 대부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대부 해솔길이 있고, 또 대부도는 약 한 20여 개 그 자연 생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토대로 해서 앞서 얘기하는 생물과 생태 탐방과 마을을 통한 그 지역 발전들을 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산시는 대부도의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3대 사업 방향과 4대 주요 사업을 정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산시와 주민협의체, 관광협회 등 민관이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의 성공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안산시의 생태 관광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숲의 도시라고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생태 관광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도라든지 시와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가공품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의 수익률이나 앞으로 미래 전망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또 그거의 장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즐긴 사람들이 또 도심지에 나와서 숙박을 하고 먹고 자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관광의 산업 그리고 수익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또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국제 관광의 해입니다.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여행으로 꼽히는 생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때마침 국내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로 꼽히는 안산에서 오는 9월 제11회 생태관광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국제 행사 개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990년 설립된 세계 생태관광협회는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관광 도모를 위해 창설된 국제 NGO 단체입니다. 현재 전 세계 750개 기관과 단체 15,000여 명의 개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세계 생태관광협회에서는 매년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 관광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의 개최지로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열리는 안산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안산시가 9월 달에 ESTC 세계 생태관광과 지속관광 총회를 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최초로 열린다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다는 의미는 아시아 지역이 아직까지 이 생태관광이나 지속관광이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국제적인 연대로 가지는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연대의 틀을 안산에서 만든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산이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서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새로운 우리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우리 안산시를 잘 알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국제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참된
생태 관광이나 지속 가능한 관광의 의미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과 대보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 올해는 생태관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개최되는데요. 주제별 회의와 현장 투어, 생태관광 박람회, 한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 70여 개국의 외국인 400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2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우리 도시는 그냥 애초부터 자연이 아주 좋은 도시가 아니고 산업화 과정에 굉장히 위기도 있었고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태 관광의 의지나 또 자연과 사람 또는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 또 우리 도시가 그런 총회를 개최하는 도시로 선정된 것 자체도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식을 우리 시민들 스스로 또 외부인들이 그렇게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도시가 미래를 향해서 발전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태관광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산시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생태관광 국제회의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와 함께 사무국 상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 차질 없이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안산시 대표단은 직접 미국 뉴욕을 방문해 세계 생태관광협회 켈리 브리커 회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번 행사의 논제와 세부 실행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성공 개최를 위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산시 대표단의 남다른 행보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생태관광 국제회의 홍보단을 구성해 직접 전국 순회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4박 5일 동안 홍보단이 방문한 전국의 지자체는 모두 13곳.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전북 고창, 전남 순천, 경북 울진, 강원 양구 등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생태관광이라고 하면 시민단체 중심으로 환경보호운동처럼 진행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생태관광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지역의 이익이 남는 생태관광 또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는 생태관광으로서의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방정부 간의 협의, 협력 체제가 필요해서 방문한 것이고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졌으며 한방 바이오 산업으로도 유명한 충북 제천을 찾은 생태관광 국제회의 홍보단. 아시아 최초로 안산에서 열리는 생태관광 국제회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고 또 생태관광이나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의 수익이 많이 남기는 관광이기 때문에 또 자연보존, 문화보존을 하는 관광이어서 지방정부와 정책을 좀 더 만들고 이해를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안산과 자매 결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를 해오고 있는 지역답게 안산에서 열리는 생태관광 국제회의에 제천시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미주 지역하고 아프리카 빼놓고 나면은 최초네요. 네. 뭐 오세아니아 쪽에도 한 적이 없고 유럽도 한 적이 없고 뭐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시는 안산시가 뜻깊은 국제 행사를 유치한 것을 축하하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산시 역시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관광 박람회인 내 나라 여행 박람회. 33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해 국내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데요. 생태관광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산시의 홍보 활동은 이곳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생태관광에 대해 잘 몰라 생소해했던 시민들도 잠시 설명을 듣자 조금씩 생태관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산하면 대부도밖에 잘 몰랐었는데 여기 둘러보니까 여기저기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다닐 곳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안산시는 행사 개최 전까지 생태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생태관광 국제회의를 통해 경제 효과는 물론 생태관광도시로서 안산시의 입지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태관광에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산시의 대부도와 대송습지를 비롯해 환경부가 선정한 생태관광지역은 지금까지 총 20곳인데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동백동산 습지 선을 1, 2화, 강원 인제 용늪 생태마을, 전북 고창 고인돌 운곡 습지 용계마을, 그리고 전남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은 생태관광 성공 모델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최근 이곳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가 이들 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전인 2014년에 비해 2015년 한 해 관광객은 평균 54.9%, 생태관광으로 인한 소득은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할 때 한 축으로는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속 빈곤을 극복하고 성장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욕구의 조화가 필요한 것처럼 관광에 있어서도 두 마리 토끼, 하나는 그 관광을 가야 하는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자연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 또는 경제적 성장 이런 거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자연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이익의 창출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관광이 생태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관광은 지역의 자연 자원을 보존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다시 지역 사회에 돌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안산시는 오래전부터 주목해왔던 것인데요. 그동안 안산시는 30년간 도시숲을 가꾸고 생태를 복원하며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생태관광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대부도가 가깝게는 중국과 아시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산과 대부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생태관광 총회 이후에 우리 안산이 아시아의 생태관광 선도 도시로서 또 그런 선도 도시의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 지역이 향후에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은 이끄는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생태관광 국제회의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생태관광 국제회의와 함께 더욱 발전해가는 생태관광도시 안산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숲의도시 안산 시민 여러분, 올 9월에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안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생태관광은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잘 보존하면서도 지역의 수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광이고, 미래형 관광의 형태이자 또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또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도시가 미래에 한국에서 최고의 생태관광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생태관광. 전국 곳곳의 숨은 보석들을 찾아 떠나는 생태관광은 나에게는 힐링의 순간을, 이웃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후손에게는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행입니다.